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금주에 나왔던 종목 육수 특징주 중에서요,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고 또 지속 확대될 수 있는 주간 베스트 5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2049.93포인트로서요, 전주 대비 42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620.9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전주 대비 23포인트, 한 3.4%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선물 지수는 271.75로서요. 전주 대비 5포인트, 한 1.75.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수가 2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되었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는 개인들이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네요.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 또는 매도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해야 된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1795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970억 정도 매도했네요. 기관도 549억 매도했는데 뭐 쌩끌이 매도는 많지만 뭐 코스닥 시장은 원체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뭐 꼭 개인이 매수한다고 빠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은 개인들이 한 1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현물의 반대로 42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기관들이 한 43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했지만은 선물적으로 매수를 했다. 뭐 해지 개념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추세적으로 시장을 나쁘게 보고 매도를 한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지수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면서 금주에 나왔던 뉴스 특징주 중 시장 반응이 좋았던 5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폰 폼팩터 혁신의 지속수의 하나금융투자죠. 9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25일 폴더폰 출시에 따른 폼팩터라는 것이 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지만 이게 접는 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혁신 관련 부품 공급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수 보호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의 지속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9월 25일 날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번요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세경 하이테크죠. 지난 7월 말에 새롭게 상장된 회사입니다. 자, 전일 금요일 날 3,000원, 8%였던 39,700원 확실하게 신고가를 벗겨주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31만 주로서요. 과열 전혀 김이 보이지 않는 상당히 안정된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25일 날 이 기사가 나왔죠. 오전에 나갔던 기사고 이제 장중에 이제 분석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때 아마 지금 플러스 200원으로 마감됐어요. 이 25일 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플러스가 더 아마 위쪽에서 했을 때 우리가 정고점 부분이고 신규 상장된 데다가 수급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매수 관점을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이틀 음봉이 나면서 조정은 받았지만은 뭐 이런 조정은 뭐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 일단은 우리 관점에서는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날아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 종목이 수급상을 봐도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죠. 주체 세력들이 일관되게 한쪽에서 매수하면 올라가고 팔면 빠지는,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월 23일 날 1,100원 한 3.2%, 그리고 그 다음날 1,000원 2.8% 올라갈 때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 다음날도 매도를 했고요. 주가 올라갈 때. 하지만 어저께 크게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9월 19일 날 1,800원 3,000원 올라갈 때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점으로 매매의 동향을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기준에, 매매 타이밍 잡는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경 하이테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지만요. 새롭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 자율주행 승부수 차 부품주 길목 지켜라 해서요. 현대차가 미국 자율주행 기술 회사인 액티브와 합작사를 세운다는 소식이죠. 4조 7,800억 규모인데요. 지분을 각각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기 때문에 2조 3,900억 정도로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합작사를 차리면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와 현대차 합작사가 경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려 때문에 만도가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입장도 있죠. 한국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중간 단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그렇죠? 이게 만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도가 크게 빠졌다가 하반 경직을 강하게 보죠. 좀 더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는 시대적 흐름이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주들 뭐만 있나? 이거는요, 지금 당장 이번에 매매를 안 해도요, 관심 종목에 꼭 집어넣고, 나중에 어떤 테마가, 자율주행 테마가 붙었다면 이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집어넣으십시오.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ADAS 관련주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하고요.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을 개발 중인 대성 헬텍.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 등록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차량, 사물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나닉스, 그리고 코리아 엔프티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진단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대성 헬텍,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은 만도, 그리고 나닉스는 좋은 모습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신규 상장돼서 조금 판단하기는 오늘 보류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죠. 자, 이 최근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를 보기 전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죠. 그죠? 지금 보면은 이제 기아차 보십시오. 지난주 월요일이죠. 주가가 5% 넘게 뜨면서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박스권이 몇 개입니까? 한 5개월 연속되는 박스권을 대량 거래와 함께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량과 함께 돌파했죠. 의미 있죠. 그러면서 좀 나흘째 조정은 받고 있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에서 이 기아차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또 금요일날 시장이 24% 하락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수가 이번 주에 아까 말한 대로 2% 가까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주봉상으로 양봉 모습이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양봉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도 살아있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은 이번 주도 좋았고 다음 주도 좋을 거란 얘기죠. 한번 만도 보겠습니다. 아까 맞죠? 자, 만도 합작사, 자율주행 합작사 차리면서 좀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7% 하락했습니다. 그때 개인들이 25만 주 사고 외국인들이 3만 5천 주, 기관이 20만 주 매도했습니다. 이 나라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근데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수급상으로요. 그 다음날 3만 5천 주를 주가가 7% 빠질 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그 다음날 29만 주, 판물량보다 더 많이 사죠.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25만 주 샀다가 그 다음날 30만 주 팝니다. 더 팔았죠.
물량이 주인한테 더 많이 얹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 판단에서 안전적인 투자가들은 만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성할텍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상한가 들어갈 때와 최근에 상한가 들어갈 때 주체 세력이 일치한다. 당연히 이 지난 6월 말의 고점과 지금 최근의 고점이 일치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1,000원이 안 되는 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아니라서 뭐 개인이 띄우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안정감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나중에 또,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힘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좀 올릴 텐데, 나중에 그것이 개인들이 팔아먹었는지 더 사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에서 조금 타고난 감각,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 수급적으로 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주체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하는 건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타고난 감각에서 단기 매매,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도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 뭐 라닉스는 뭐 안정된 흐름이죠. 전일도 한 4%, 4.7% 올랐네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데이터가 적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준점을 잡아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살아있다, 만도, 안정적인 만도, 단기 매매 좀 하는 분들은 변동성이 큰 거 하고 싶은 분들은 대성할텍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KMW 루머보다 펀더멘털 봐야 이익 선장 지수 9월 20일 나온 거죠. 통신 장비 업체들 금년 들어서 가장 큰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고, 거기에 따른 진단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데, 한남금융투자는 20일 KMW에 대해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 성장을 지속할 거로 보인다. 뭐 최근에 논란이라는 것이 뭐 중국 통신사 기지국 공유 추지, JT 차이나 모바일 벤더 내 점유율 하락 가능성, 금융감독원 특별 사법경찰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그죠? 근데 그럴 가능성, 이게 우려 논란이 됐는데, 뭐 불공정 거래 행위는 뭐 완벽한 허위라고 나오고, 뭐 그리고 중국 통신사 간 기지국 공유는 현실적으로 뭐 후발 사업자 간 공유, 지방 위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뭐 KMW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렇죠? 뭐 그리고 하락 가능성에는 MS 점유율 하락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 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한번 그러면은 요거 종목들 한번 볼까요? KMW, 그렇죠? 뭐 어저께는 1,100원 정도 하락 마감했지만은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투자보다는 이제는 하반기로 4분기로 갈수록요,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5G에 대한 이제 통신 시설을 확대를 할 겁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해외발 비중이 큰 종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이 RFHIC죠. 그렇죠? RFHC도 전일 뭐 한 700원, 42,900원. 중국발 비중이 뭐 한 50에서 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웨이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어제 뉴스인가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지금 유보를 했는데, 이제는 유보한 거를 더 확대를, 연장을 안 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죠?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것을 중지해버리면은 또 RFH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또 피해를 볼 수 있고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서 조금 RFH시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미국 제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좀 주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목을 해달라. 그러고 보면서 뭐 물량을 일부 조금 줄이시던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월요일 날이 RFHIC는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 한번요, 제가 장중 중간에 우리가 이제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 기사가 없더라도 RFHIC는
이 하웨이 미국 제재가 이제 유보가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한번 장중에 한번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해줘야죠. 한번 이거 그러니까는 뭐 구독을 누르시든지 해서 바로 나가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아직 뭐 구독수라든지 아니면은 시청 수가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FHC 장중에 한번 방송해 드릴 테니까는 구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주익 스튜디오 하반기 유미디어 부분 급성장 주목이죠. 하나금융투자는 23년 위주익 스튜디오에 대해 하반기 유미디어 부분 중심의 실적 성장을 거두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죠? 최근 국내 정부도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인 만큼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콘텐츠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거기에 따른 위주익 스튜디오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한번요. 다음 기사 볼까요? 콘텐츠 주 심신문 정보 주가 상승 기폭제 될까? 9월 20일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실시간 서비스죠. OTT, 그렇죠? 웨이브 출범. 다 내년에 아마 3천억인가가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뭐 초록뱀이 나왔었죠. 우리가 초록뱀에 대한 언급도 해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위주익 스튜디오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쉽게 꺾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컨텐츠 아까 1조 산업 투자에 따른 테마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위주익 스튜디오의 단독적인 실적 호전이라든지 성장에 의해서 움직일지는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위주익 스튜디오는 안정된 모습이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보면요. 개인들의 뭐 매수도 가끔 해주지만은 상당히 작은 물량이고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큼직큼직하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뭐 크게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고개를 트는 모습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죠. 제일 좋은 모습은 저희들이 겠죠. 조정받을 때 대량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고점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16,050원 정도인데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죠. 그러면 16,000 뭐 한 300원, 400원, 5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노린다면 이 저점이 언제입니까? 16,150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16,000 뭐 한 300, 500원 밑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더 이어지고 주말에 또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월요일 아침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판단이면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한 16,500원 밑에서는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해도 크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주익 스튜디오는 계속적인 매수 관점이고 계속적인 뉴스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제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이 장중에 어저께요. 1765원까지 그렇죠? 한 5% 넘게 그렇죠? 5% 넘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요, 뭐 거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끝났죠. 거래량도 360만 주. 한번 분봉 모습을 볼까요? 자, 거래가 크게 실렸죠. 제가 했죠. 거래가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최소 1000만 주에서 뭐 한 1500만 주는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거기에 따른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떴다가 우리가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볼 때도 이렇게 이것을 분봉을 일봉상으로 보면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그렇죠? 바로 이 선이죠. 정고점이고 그렇죠? 1,700원 선을 지켜줘야 돼. 우리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손절가를 1,690원으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위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뭐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두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을 갖고도 또 다시 뭐 띄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더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도 조금 조정을, 기간 조정을 조금 길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어저께 윗부분에서 꼬리를 긴게 된 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수급상을 볼 건데 수급상을 보면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심리하고 수급하고 그렇죠? 재료는 어차피 저희들이 있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런 판단일 때 수급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물량에 비해서 매도한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매도를 했을 거라 보지만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볼 만은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도가 이 최근에 보면은 뭐 90만 주, 50만 주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거의 반 정도가 50만 주 이상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한요, 이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매수가 뭐 한 7, 80만 주, 한 50만 주 이상 나올 때까지 한 번 정도 뭐 어차피 지금 못 파신 분들은요, 뭐 파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 우리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못 하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는 그런 판단 내려드리고, 다음 문제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의 13조 투자 9월 24일이죠. 삼성이 충남 아산 탕정에 1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죠? 이제 OLED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몇 개 종목이 나왔죠.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SFA 그렇죠? 예,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밑에 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좀 더 보고 하죠. 덕산 네오룩스 회사 기호죠.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인적 분할된 OLED 소재 업체로서요. 핵심 상승 논리는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6세대 OLED 생산 라인 확대. 그렇죠? 중국 정부가 공장 건설을 만약에 중국 기업이 한다면 50%까지 지원해 주니까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OLED 생산 라인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죠. 뭐 13조 투자하기로 한 거 그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 상승 전망, 삼성전자 중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리즈의 플렉서블 OLED 탑재가 되면 기존 로우엔드 물량이 미드엔드로 레벨업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OLED가 싼 저가 스마트폰에 적용됐던 것이,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저가나 중가가 안 했던 것이 이제는 중가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착용을 하면서 시장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산에서는 소재 업체인 반면에 SFA는 장비 업체죠. 하반기 신규 수주 극포로 증가 전망, 하반기에 4,700억 대비 2배 증가한 1조 규모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투자는 덕산에서 SAP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한번요. 덕산 네오룩스 그죠? 안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이날 얼마입니까? 9월 24일 날 발표됐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면은 이날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윗골이 들어서 크게 밀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장중에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윗부분에서 꼬리가 긴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일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일 거래량이 13만 주 거래가 조금 켰네요. 그렇죠? 자, 종합지수 뭐 코스피지만요. 뭐 23% 정도 하락하고요. 24%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이죠. 3% 정도 하락했는데 1% 정도 하락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 속에서 선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가 감소했다. 매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조금 제일 안정되려고 하고 만약에 손절가하고 기준가를 정한다면요. 저는 뭐 20일 일단 평소 한 21,100원이네요. 그 정도 수준. 그럼
21,500원 밑에서 매수해서 21,000원이 깨지면은 그때 뭐 손절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해서 덕산 네오룩스 일단은 중국 업체들도 OLED의 생산 설비를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투자하기로 하고서 그런 수혜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것은 지속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SFA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뭐 수급적으로도 뭐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겠지만 매도했던 물량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꾸준하게 매수하는 기관들, 그렇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SFA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 재료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지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폴더블폰에서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KMW 통신 장비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위지역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반응도 좋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다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청취하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장중에도 나가니까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